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강도로 돌변해 70대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45살 A씨.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은행 앱을 이용해 천여만 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 시신을 아산의 한 도로에 버려둔 채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방콕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를 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 여성과의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목을 집중적으로 졸라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가 나자 유가족들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취재진과 인터뷰도 거절한 채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달 세종시 한술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치료를 받아오던 일가족 3명이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달 14일 밤 아파트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은 10살 자녀가 지난달 23일 숨진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40대 남편과 부인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숨지면서 방화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던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태안반도에 있는 거대한 리조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국내 최고의 휴양시설을 꿈꿨지만 지금은 흉가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안전 문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태안군은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반도 유명 관광지 몽산포 주변. 갯벌 옆으로 광활한 땅에 대규모 리조트가 나타납니다. 곡선형의 콘도부터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레저 공간까지 멋스런 건물 18개 동이 들어서 있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 외벽은 퇴색했고 창호가 없는 내부까지 횡한이 뚫려 있어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영화 세트로도 활용됐던 단지 울타리는 곳곳이 부서졌고 여기저기 잡초만 무성한 모습. 매일 이걸 보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 엄청난 실망을 하고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 흉물스러운 건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국내 최고를 목표로 화려하게 첫삽을 뜬 대한 유러피안 리조트. 바닷가 8만 7천여 제곱미터의 놀이동산과 컨벤션, 휴양 관광을 아우르는 유럽풍 복합 테마 시설을 짓다가 골조만 완성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2016년 새 주인이 나타났지만 법적 다툼이 잇따랐고 이후 코로나19에다 경기 악화까지 찾아와 1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매년 20억가량 적자를 보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마저 어렵다며 사업을 언제 재개할지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도 민간 소유 리조트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그를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적이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뒤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군 의회는 시설이 태안에 소재에 있어서 주변 관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추후 군비가 투입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좌초사산으로 전락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태안군 전체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원상복구를 위해 군 재정 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 충남에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곳이 35개의 단지로 안전상의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유튜브를 통해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인턴으로 근무 중인 홍재우 씨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면허 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병원 측은 홍 씨의 사직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제출되더라도 수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정부의 의사면허 박탈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단체 행동 대신 개별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전국의 인턴과 전공의들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대전시 의사회 회원 10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정원 확대 방침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투표 의사를 결정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뜻하는데요. 총선 출마자들이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면서 실제 투표 의향도 있는 이른바 기후유권자가 3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3%로 대전 시민은 61.2%, 세종은 62.9%, 충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선 인구 위기가 79.9%를 차지했고 폭우와 가뭄 등 기후 위기가 71.2%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역별 이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전의 경우 민산 8기 들어 중단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는데 특히 중구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습니다. 세종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기후 위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보 해체나 존치에 대한 질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해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29.5%를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났습니다. 금강 한가운데 합강습지의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폐쇄될 예정인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 원자로인 SMR 발전소 설치 여부에 대해 찬성이 57.1%, 반대가 22.7%를 차지했습니다. 폐쇄 관련 비용 부담과 사후 대책 수립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로컬 에너지랩과 더 가능 연구소, 녹색전환 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 정치 바람이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요구하는 기후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문제는 교통이고 건물이고 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의 영역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기후 선거를 치르고 기후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만큼 총선 출마자들도 관련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막을 올린 가운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행선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한화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류현진이 여전히 경험 많은 선발 투수를 원하는 팀들에게 매력적인 투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화 측도 지난해부터 류현진과 계약을 위해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따내지 못할 경우 남은 선택지는 일본 진출이나 국내 복귀로 만약 국내 리그로 복귀한다면 친정팀인 한화 이글스와 KBO 역대 최대 규모의 단연 계약이 예상됩니다.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일당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5월 천안의 한 공사장 인근 주차장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노래방에서 담배꽁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에겐 징역 3년에서 1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홍성과 대전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갑니다. 여전히 현장엔 화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봄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도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빠르게 퍼집니다. 지난해 4월 축구장 2,0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과 주택 50여 채를 태운 뒤 사흘 만에 꺼진 홍성 산불.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현장엔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 산엔 여전히 이렇게 잘린 나무 밑둥만 남아 있을 뿐 생기를 찾아볼 순 없습니다. 검게 타버린 숲은 푸른 빛을 되찾지 못했고 31세대의 산불 이재민들은 1년 가까이 임시 컨테이너 주택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화마로 50여 년간 머물던 집을 한순간에 잃은 90대 어르신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은 아주 뿌려. 이 태양이 없어서. 날이 비 오거나 눈 오면 아주 제일 그게 어려워.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596건의 산불로 4,992헥타르, 1,510만 평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도 봄철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걸로 예상되며 산림청과 지자체 등은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시 등은 오는 5월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도 저희 주요 관내에 있는 주요 산 지역에 한 8개소 정도 설치해서 영상으로도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저지하기 위해선 빠른 신고와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이후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타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길가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훔쳐타고 대전까지 이동해 모텔에서 투숙하며 훔친 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충남 태안에서 소아 당뇨를 앓던 7살 소녀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태안군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수가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 상담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태안에서는 지난달 9일 오전 소아당뇨를 앓던 딸을 수년간 치료해오던 44살 A씨 부부가 7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스마트 돌봄 로봇이 잇따라 생명을 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던 70대 여성 A씨가 돌봄 로봇 AI 스피커를 향해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스피커 운영업체가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협심증과 뇌질환 증세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돌봄 로봇의 도움으로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야경 명소였던 엑스포 한빛광장 일대에 새로운 조명시설 등이 추가돼 미디어아트 공연장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엑스포 과학공원 특화 사업으로 기존 음악분수와 한빛탑 미디어 파사드에 연계할 수 있는 레이저와 조명시설을 추가했고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공연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구직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해 대인관계 기피 또는 자신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지역 청년 225명으로 대전시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 과정으로 나누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진로 탐색과 밀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 시 최대 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